송은재 TV 시작합니다. 2월 8일 오늘은 또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7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읽히는 셈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을 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볼모로 끌고 가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179명이 찬성을 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이상민에 대해서 탄핵안을 가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일이 발생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 헌정사에, 우리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탄핵이 그런 경우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이상민에 대한 탄핵,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된 것은. 노무현에 대한 탄핵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쪽이 분열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1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분열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5년 동안 선거마다 패하는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상민의 탄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서 부결시킬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핵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탄핵 그 책임, 박근혜의 탄핵 그 책임, 다 정치권에서 그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엄혹하게 이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부끄러운 역사다.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또 되풀이됐다. 참 좀 재밌는 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도우비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어서. 국민의힘의 김도우비 탄핵을 반대하는데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김도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김도읍의 말은 간단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김도읍은 부산 지역 강서 지역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또 검사를 지냈고 변호사죠. 법조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탄핵 때는 김기춘이 이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권성동이 맡았습니다. 이 소추위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김도읍이 소추위원을 맡게 되었다. 검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은 강단도 있고 법과 원칙에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긴 의정 생활 동안 언제나 겸손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자신의 원칙에서 물러선 적도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아주 대중적인 인기, 이런 인지도, 이런 것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원칙,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한 적도 없었다라는 걸로 저는 김도읍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느냐? 행안부 장관은 중요한 자리다. 빨리 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기한을 당기는 것이 맞다. 결국 헌재가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기한은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한은. 그런데 그걸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상민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크게 그렇게 쟁점이 될 만한 사안도 없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김도읍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소추위원회 입장에서 어느 쪽이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탄핵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이상민 탄핵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부분
이 부분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막 가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볼모로 잡혀서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의 반응처럼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당권 경쟁입니다. 지금 현재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당대표의 경우에는 4명을 추리게 됩니다. 4명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마다 들쭉날쭉하게 되고 1위로 안철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김기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당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10일 컷오프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처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1위를 하느냐.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김기현 캠프 쪽, 또 안철수 캠프 쪽 분위기로는 김기현이 앞서는 것은 분명한데, 김기현이 좀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과반을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컷오프 결과를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김기현이 예상외로 나경원의 지지도 이끌어내면서 특히 김기현은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지금 여권에서는 뭐 정 쪽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면 당 쪽에서는 김기현이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호를 가장 열심히 했다. 가장 강력하게 했다. 그런 점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김기현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뭐 점잖고 무게감 있고 균형감이 있다. 이런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경원의 지지를 또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그 참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또 반등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든지 윤한연대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다. 안철수가 이렇게 불필요한 말들, 윤한연대니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이상 전당대회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도 좀 위축되긴 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 만큼 안철수로서는 뭐 역시 대선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부분이 참 권력에 있어서는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권력 또 미래 권력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안철수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게 차기 권력이 현재 권력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당정 갈등의 부분입니다. 홍준표가 연일 안철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도 홍준표도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안철수가 당권까지 잡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기울어진다. 차기 권력이 현재 권력을 압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권력 관계, 예민한 권력 관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로서는 뭐 자신이 한 이야기처럼 정책 경선으로 가져간다. 자신의 정책을 선보이고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과라도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로서는 정치적 입지가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패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안철수도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제 윤한연대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상민 장관 사퇴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이제 컷오프에서
천하람이나 황교안 그 정도가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천하람은 뭐 결국 이준석, 유승민 이 지지층이 천하람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어느 쪽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제 안철수와 천하람 이 지금 자연스럽게 연대가 되는 겁니다. 뭐 인위적으로 연대하지 않더라도 김기현과 황교안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굉장히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1차 투표에서 끝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생각은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기현이 지지율이 반등,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두고 나경원 덕이냐 누구 덕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뭐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덕이죠. 지금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윤석열 정부와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 그래서 김기현으로 지지가 다시 몰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컷오프 결과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월 8일 오늘은 또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